구글이 가진 이런 정확한 데이터 갖고 재미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감 환자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 건데 미국에서 독감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CDC에서 질병관리센터에서 만드는 건데요. 각 지역별로 독감 환자가 몇 명인지를 계속 세는 겁니다. 당연히 질병관리센터에는 각 지역별 독감 환자 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나면 거기 독감이 퍼진다는 얘기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를 차단하자라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독감 환자 숫자 세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진짜로 세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서를 만드는데 2주가 걸립니다. 보고서가 나와서 지난주 보고서랑 비교를 해봤더니 환자 숫자가 2배더라. 그러면 LA가 퍼진다는 얘기니까 LA를 차단하자. 그걸 하고 싶은 건데 그게 2주 전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2주 전에 LA의 2배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다 퍼져서 전국으로 다 확산되고 다 죽고 끝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보고 있으니까 보고서는 나오는데 맨날 뒷북 보고서만 나오니 종이가 아깝다. 비켜라. 우리가 하겠다. 왜? 우리는 검색 엔진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실 생각해보시면 독감에 걸린 사람은 독감을 검색할 겁니다. 옛날 보고서를 다 가져다가 자기네 검색 데이터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 환자랑 제일 잘 맞는 데이터가 뭔지, 검색어가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구글을 검색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면 장소 정보가 붙어서 가고요. PC로 검색을 하시면 IP 어드레스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구글은 검색어가 날라오면 이게 어디서 온 검색어인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색어를 지도에 뿌리면 어디서 독감 검색이 늘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실제 환자 숫자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건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2주가 안 걸립니다. 실시간으로 어디서 떠오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러한 단어로부터 질병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런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게 구글의 놀라운 점이죠. 그런데 언제나 항상 맞는 건 없습니다.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2013년도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뭐 조금 틀리면 원래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건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무려 200%가 틀렸습니다. 계속 잘 맞추고 있다가 2013년도 1월 달에 구글이 2배로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구글이 프로그램을 세우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뭐가 잘못됐지?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언론이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미국에서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약회사에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독감 백신을 조금밖에 안 찍은 건 거예요. 독감 백신이 모자란 건 거죠. 미국의 주요 언론인 CNN과 뉴욕타임즈에서 매일 대서특필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펴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고 TV를 틀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니까 원래 독감 백신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입장에서는 독감 검색이 늘어나니까 독감 환자 많아요 했는데 그중에 절반만 독감 환자고 나머지는 뉴스 때문에 검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구글이 이 독감 프로젝트는 접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내용 검토 없이 검색어 숫자만 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훈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검색한 다음에 또 같이 뭘 검색하느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연관 검색어 몽땅이 저렇게 된다는 건 정건 뭔가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는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묶는 거의 끝판왕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딥러닝입니다. 알파고입니다. 딥러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가장 효율적으로 묶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글이 이거 바둑두자가 만든 건 아닌 건 거죠. 딥마인드의 원래 목적은 헬스 데이터입니다. 건강 데이터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게 정상적인 폐 사진인지 어느 게 문제 있는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흑백 사진이라서 쉬웠는데요. 요즘은 칼라 사진도 봅니다. 암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봤을 때 여기 암 조직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거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구글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2016년대 했거든요. 둘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6대 92로 의사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거봐, 아직은 사람을 믿어야 돼. 딥러닝 아직 멀었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 답안지를 가져다가 맞은 답안지를 합쳤더니 99.5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틀린 걸 딥러닝이 맞춘 게 있고요. 딥러닝이 틀린 걸 사람이 맞춘 게 있다는 거죠. 즉 현재의 딥러닝은 사람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가끔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쟤네가 우리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대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둘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자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우리가 잘하는 걸로 써먹으면 되는 건 거지 저걸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자동차랑 달리기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뭐하러 합니까? 걔네가 이 경우 다 아는데 그냥 자동차를 자동차 목적으로 쓰면 되는 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무섭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또 했습니다. 구글 AI 암 진단 어디까지 왔나? 격리 의사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2년 만에. 작년에 또 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구글 딥마인드 의사보다 유방암 오판율 낮은 AI 모델 개발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건 겁니다. 잘하는 건 맡기고 우리가 잘하는 걸 만들면 된다는 건 거죠. 데이터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봤다고 해서 내일 데이터가 오늘과 똑같다?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건 거죠.